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자구도로 치러질 것 같고요. 다자구도로 치러지면 민주당이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심각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양강구도. 이거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팩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다. 더군다나 설문을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 세 사람이 단일화한다라는 조건을 넣지 않아요. 그러면 안철수로 문재인 양강구도라면 적어도 유승민, 홍준표가 사퇴한다면 양강구도가 형성된다. 이때 누구를 찍겠는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없이 마치 양강구도가 된 것이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여러 매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식으로 항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의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 이게 예전에 그 민주당을 제외한 또 정의당을 제외한 당들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였잖아. 그래도 계속 던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양강구도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계속 저렇게 어떻게 팔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던진다고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조중동 종편 같은 경우도 홍준표까지 비판하는 그리고 안철수를 띄우는 왜냐하면 홍준표 카드로는 문재인을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런 심정으로 지금 양강구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마치 이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출마한다면 문재인과 이순신 장군 누구를 찍겠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문재인. 그렇습니까? 몸밤. 아닙니다. 문캠프에 와서 왔어요? 아니고요. 예. 문재인 찍는다며. 살아있는 분이 해야.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박지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네. 그 내일신문하고 디오피니언에서 조사한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손수호 변호사가 좀 알고 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약간 좀 의아한 측면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조사에서도 이 내일신문이 조사에 의뢰했던 그런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나오고 있고 네. 앞으로도 나올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좀 전에 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 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님이 좀 자세하게 좀 해설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달받아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이 질문을 할 때 그냥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만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줘버리면은 일단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호감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호감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분도 꽤 많이 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전 정보 없이 문재인, 안철수라고 하면은 문재인 비토하시는 분들이 다 안철수를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구도로 해놓으면은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온다. 2번당, 3번당, 4번당 그러니까 지지자들 전부 다. 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 세 지지표를 있잖아. 다 합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시너지 효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안철수를 찍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지금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택수 대표님이 또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볼 때 질문 내용에 소속 정당,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리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그냥 안철수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질문의 그런 내용의 차이에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인데, 그리고 무선 RDD 방식. 이게 그 반영 비율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내일신문이 의뢰한 조사는 무선 RDD가 아예 없었습니다. 0%. 유선 전화와 그리고 웹 방식의 그런 조사를 이제 연동시킨 건데요. 합산한 건데, 반면 이제 그 조원 CNI나 이거는 55%, 리서치는 61%, 그리고 갤럽이나 리얼미터는 90%라고 하거든요. 약. 그러다 보니까 무선 RDD 방식이 없는 조사와 상당히 높은 조사 차이에서는 또 이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90%를 반영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곧 나오니까 이거 두 개 비교해 보면은 과연 내일신문이 의뢰했던 그 조사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조사인지, 어디까지 이제 신빙성이 있는지가 판가름 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는 참고용이에요. 여기에 일일이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드 오브 JTBC KSOI의 여론조사를 보면 당선 가능성은 68.1%가 문재인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뭐 여론조사 일기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저는 여론조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자, 안희정 지지자가 고스란히 문재인으로 올 수 있겠냐 이 문제인데 물론 뭐 100% 다 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 이번에 경선에 한 100만 표 가까이를 문재인 후보가 얻었지만 그 두 사람 찍은 후보가 표가 한 75만 표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화합해야 되는데 대동단결. 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재명 지지그룹에서는 절반 이상이 문 후보로 옮겨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안 지사 같은 경우는 3분의 1도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라면 문제죠. 그러니까 뭐 50%든 3분의 1이든 그거라도 고스란히 넘어와야 되는 것이죠. 노회찬 의원이 참 말을 잘하더라고. 보트 피플 탄 갈 곳 잃은 표들이 여기저기 다녔다. 반기문으로 갔다가 안희정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로 갈지 또 누구야 안철수로 갈지 그러고 있다 지금. 근데 정확하게 그런 표들이 지금 움직여 다녔잖아요.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그동안 과격하게 이제 지지자들끼리 막 붙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가 이제 편안해지겠네. 저요? 네. 저야 뭐 이제 뭐 보면 알겠지 뭐. 네. 내가 그 누굴 지지했었는지 네. 보면 알겠죠. 예. 문재인 지지했잖아요. 이기는 사람 지지했어요. 이기는 사람? 문재인 이겼네. 그런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기에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무시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의 그런 지지세를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대선 승리에 일단 필수적인 조건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못 이겨요. 네.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게 과연 방법이 뭐냐? 이제는 화합합시다. 대동단결합시다. 라고 말만 해도 될 것이냐. 저는 일단은 더 이상 이제 온라인에서 그 이 시장이나 안 지사를 비난하는 거.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다른 분들이 그만해라. 라고 해야 된다고 봐. 예전에 그게 자동작용이지 뭐.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의 야구팀이 항상 꼴찌를 했습니다. 도맡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야구장에 가면은 이제 지잖아요. 한 7회 8회 되면 도저히 역전 불가능 상태가 되면은 술 취하신 그런 그 아저씨들이 쓰레기통에 불도 지르고 철망에 막 기어오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물론 그거를 이제 모두가 분노를 하고 화가 나지만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시면은 그걸 또 막 자제시키기도 하거든요. 예. 모두의 그런 그 관전과 이런 걸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물론 이렇게 똑같이 비유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런 그 승리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너무 과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시킬 필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미국 대선에 봤잖아요. 미국 대선에 계속 여론조사고 뭐고 언론이 오고 다 힐러리가 이긴다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이 샌더스 지지자들이 어차피 힐러리가 이기고 경선 과정에 우리 상처도 받았고 그래서 투표 거의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샌더스 지지자들이 그대로 투표장에 왔으면 힐러리가 이겼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또 반면 교사로 삼아야겠죠. 제가 그 부탁을 받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제해 주세요. 아니 정 의원 말이 그렇게 어떻게 힘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우려가 있는 게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힐러리랑 그 샌더스보다 더 위기인 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그 당시는 샌더스 지지자가 트럼프를 찍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면은 안희정 지사 지지자 중에 상당수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간다.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지자가 주는 걸 뿐만 아니라 상대방 경쟁자의 표가 된다고 한다면은 2배의 타격이거든요. 더욱더 위험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아니 어차피 그 사람들 안철수 지지할 거였어.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 거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교통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진검승부가 이제 펼쳐지게 되고 예. 그러면 어쨌든 안희정, 이재명 예. 지지했던 분들이 이제 문재인 지지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해야죠. 문재인 지지율은 지금 이제 35% 대회로 이제 뭐 또 그래가지고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무슨 15% 20% 되는 분들이 뭐 박스권 얘기할 형편은 못 되죠. 근데 뭐 그걸 또 박스권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40% 이상으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이제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하죠. 그거는 네.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대세론을 쭉 밀고 갔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그 문재인 후보가 많은 사람들의 예상처럼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민주당 당원이시고 또 문재인 대표를 지지했던 분이니까 문재인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장점 혹은 단점이 있으면 뭐 단점 경선이 네. 결정났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문재인 후보는 동전의 양말처럼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예.
대중적 인지도 그리고 당선 가능성 이게 이제 대세론이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1등을 2, 3, 4, 5등이 다 공격합니다. 이것이 이제 위험 요인이에요. 외부적 환경에. 예.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는데 결국은 문재인 후보의 강점이 있어요. 뭐냐면 참을성이 있어. 예. 그리고 어쨌든 포용력이 있어. 예. 그리고 홍준표와는 대비되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가다듬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촛불 국면을 거치면서 국가가 대단히 불행했고 또 불안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안정된 리더십 이런 것을 좀 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구로 표를 찍어야 진정한 정권 교체냐. 지금은 가장 큰 화두는 정권 교체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이거 정권 교체하는 거야 아니야 하고 애매모호한 사람을 찍기보다는 그래도 가장 확실한 색깔을 갖고 있는 정권 교체에 대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세 이것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다자구도에서 안철수 쪽은 양강구도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유승민의 후보 단일화 이것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또 바른정당이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너무 지금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아픈 지점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바른정당에서는 홍준표는 피고인 후보다. 그리고 법원에 재판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 한들 되지도 않겠지만 재판받다가 유죄를 받으면 대통령직을 또 물러나야 된다. 그럼 또 대선을 치러야 되냐. 이렇게까지 공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집 나간 사람들 빨리 가출 상태인데 빨리 본가로 원대 복귀해라. 귀가 조치해라. 이렇게 지금 자극하고 있죠. 지금 상태로는 유승민 후보는 자격 없는 후보 그리고 홍준표는 직접적으로 응석바지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두 당이 합치거나 단일화하기는 어렵죠.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오면 올수록 보수 지지층들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작가도 말했다시피 저는 돈 문제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합친다거나 단일화한다면 돈 문제 때문일 것이다. 500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선거 비용이. 근데 15% 이하로 받으면 그거는 뭐 완전히 뭐 쪽박 차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또 미만. 그렇죠. 돈 아낀다고 팜프렛을 남들은 8페이지 10페이지 막 하는데 1페이지짜리 한 장만 보낼 수도 없고 팜프렛 비용이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득표가 어렵다고 보고 사실 맞춰가지고 좀 적게 지금 예산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바른정당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심상정 후보는 뭐 지난번에는 사실은 이게 진보 후보가 단일화가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뭐 이정희 후보가 사퇴도 하고 이번에는 정의당 후보가 완주를 할 것 저는 같죠. 완주할 것으로 봅니다. 예. 완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뭐 정의당은 항상 뭐 후보 양보해야 됩니까?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자, 정 의원님은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미 약속했죠. 발표되는 순간 이 한 번 바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치실 거예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예. 네. 그래서 우리 청래당원들과 함께 이러저런 캠페인을 하려고 그래요. 예. 당에서 혹시 뭐 좀 뛰어달라는 전국으로 요청이 오면 당연히 저는 이미 국회의원 사용법에서 밝혔어요. 임명하든 임명하지 않든 저는 셀프로 이미 SNS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청래당과 함께 그리고 따로 또 같이 또 당과 함께 그래서 저는 리베로 옛날에 베켄바워가 리베로였죠. 예. 독일의 네. 불멸 축구 스타 손수 변호사 네. 알아요? 베켄바워라고. 알죠. 베켄바워? 알죠. 컴이 아니라 베켄바워. 베켄바워라고 알아요? 네, 알죠. 예, 쇼펜하우어와 비슷한. 모르는구나. 알죠. 베켄바워 알죠. 그래요? 예, 서독. 그렇지, 그렇지. 예, 서독. 그래서 베켄바워 같은 리베로로 네. 활동할 생각입니다. 예. 사실 저는 그 세대보다는 이제 마테우스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마테우스, 마테우스 하는구나. 그럼요. 그 다음 세대. 거기도 훌륭한 리베로고. 그럼요. 그렇죠. 예. 손배는 네. 뭐 할 거예요? 대선 승리를 위해. 투표해야죠. 투표 말고. 뭐 방송에서 네. 뭐 방송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편들기? 네.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종편에 가서 노편하세요. 네? 노골적으로 편들기. 알겠습니다. 적당히 적당히 하겠는데 저 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예.
아까 정권 교체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 그것도 그게 왜 정권 교체가 아니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안철수가 된다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단일화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단일화 안 하면요? 정치지 안 돼. 그럼 불가능하지. 정권 교체 안 되지. 그래요? 아니 만약에 안철수의 승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단일화하지 않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는 정권 교체가 왜 아니냐? 아까 애매모호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감이죠. 자유한국당과 교감이죠. 그래요. 교환? 교환인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를 띄우는. 왜냐하면 홍준표 카드로는 문재인을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런 심정으로 지금 양강구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마치 이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출마한다면 문재인과 이순신 장군 누구를 찍겠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문재인. 그렇습니까? 몸밤 아닙니다. 문캠프에 와서 왔어요? 아니 아니고요. 예. 문재인 찍는다며. 아니, 살아있는 분이 해야.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박시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네. 그 내일신문하고 디오피니언에서 조사한 거죠?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손소 변호사가 좀 알고 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약간 좀 의아한 측면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조사에서도 이 내일신문이 조사에 의뢰했던 그런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나오고 있고 네. 앞으로도 나올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좀 전에 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 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님이 좀 자세하게 좀 해설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달받아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이 질문을 할 때 그냥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만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줘버리면은 일단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호감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호감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분도 꽤 많이 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전 정보 없이 문재인, 안철수라고 하면은 문재인 비토 하시는 분들이 다 안철수를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구도로 해놓으면은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온다. 2번당, 3번당, 4번당 그러니까 지지자들 뭐냐면 전부 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 세 지지표를 있잖아. 다 합쳐가지고 네. 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시너지 효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안철수를 찍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지금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택수 대표님이 또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볼 때 질문 내용에 소속 정당,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리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그냥 안철수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질문의 그런 내용의 차이에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게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인데 결국 무선 RDD 방식 이게 그 반영 비율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내일신문에 의뢰한 조사는 무선 RDD가 아예 없었습니다. 0%. 유선 전화와 그리고 웹 방식의 그런 조사를 이제 연동시킨 건데요. 합산한 건데 반면 이제 그 조원 CNI나 이거는 55%, 리서치는 61%, 그리고 갤럽이나 리얼미터는 90%라고 하거든요. 약. 그러다 보니까 무선 RDD 방식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자구도로 치러질 것 같고요. 다자구도로 치러지면 민주당이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심각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양강구도. 이거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있는 팩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다. 더군다나 설문을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 세 사람이 단일화한다라는 조건을 넣지 않아요. 그러면 안철수로 문재인 양강구도라면 적어도 유승민, 홍준표가 사퇴한다면 양강구도가 형성된다. 이때 누구를 찍겠는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없이 마치 양강구도가 된 것이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여러 매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식으로 항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의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 이게 예전에 그 민주당을 제외한 또 정의당을 제외한 당들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였잖아.
그래도 계속 던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양강구도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계속 저렇게 어떻게 팔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던진다고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조중동 종편 같은 경우도 홍준표까지 비판하는 없는 조사와 상당히 높은 조사 차이에서는 또 이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90%를 반영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곧 나오니까 이거 두 개 비교해 보면은 과연 내일 신문이 의뢰했던 그 조사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조사인지 어디까지 이제 신빙성이 있는지가 판가름 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는 참고용이에요. 여기에 일일이 할 필요가 전혀 그럼에도 없고요. 불구하고 예. 인스파이드 오브 JTBC KSOI의 여론조사를 보면 당선 가능성은 68.1%가 문재인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뭐 여론조사 일일이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저는 여론조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자, 안희정 지지자가 고스란히 문재인으로 올 수 있겠냐 이 문제인데 물론 뭐 100% 다 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 이번에 경선에 한 100만 표 가까이를 문재인 후보가 얻었지만 그 두 사람 찍은 후보가 표가 한 75만 표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화합해야 되는데 대동단결. 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재명 지지그룹에서는 절반 이상이 문 후보로 옮겨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안 지사 같은 경우는 3분의 1도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라면 문제죠. 그러니까 뭐 50%든 3분의 1이든 그거라도 고스란히 넘어와야 되는 것이죠. 노회찬 의원이 참 말을 잘하더라고. 보트피플 탄 갈 곳 잃은 표들이 여기저기 다녔다. 반기문으로 갔다가 안희정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로 갈지 또 누구야 안철수로 갈지 그러고 있다 지금. 근데 정확하게 그런 표들이 지금 움직여 다녔잖아요. 지금.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그동안 과격하게 이제 지지자들끼리 막 붙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가 이제 편안해지겠네. 저요? 네. 뭐, 저야 뭐. 이제 뭐 보면 알겠지 뭐. 네. 내가 그 누굴 지지했었는지 네. 보면 알겠죠. 예. 문재인 지지했잖아요. 이기는 사람 지지했어요. 이기는 사람. 문재인 이겼네. 그런데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기에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무시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의 그런 지지세를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대선 승리에 일단 필수적인 조건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못 이겨요. 네.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게 과연 방법이 뭐냐? 이제는 화합합시다. 대동단결합시다. 라고 말만 해도 될 것이냐. 저는 일단은 더 이상 이제 온라인에서 그 이 시장이나 안 지사를 비난하는 거.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다른 분들이 그만해라. 라고 해야 된다고 봐. 예전에 그게 자동작용이지 뭐.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의 야구팀이 항상 꼴찌를 했습니다. 도맡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야구장에 가면은 이제 지잖아요. 한 7회 8회 되면 도저히